안녕하십니까, 송용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4강 평면좌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가 만나는 점의 D의 좌표가 8,0일 때 이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은. 자, 11번 문제부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있냐면 각 A의 이등분선이, 그러면 A의 이등분선이라는 조건을 주었을 때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등분선의 성질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지금 A의 이등분선이,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지금 각 A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바로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 B가 뭐랑 같다? 바로 밑변을 내분하는, 즉 BD와 DC의 길이 B와 같다라는 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어요. 그럼 결국 뭘 찾아주는 거야? A점의 좌표가 지금 A,1로 주어지고 B점의 좌표 0,6,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12,3으로 주어졌을 때 바로 이 길이 B가 각각 뭐다? BD와 DC를 M 대 N으로, 만약 이 길이가 구했을 때 M이 나오고 이 길이가 N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로 점 D의 좌표가. 그렇죠? 그래서 요 공식, 우리 앞에서 했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알려줬네, 선생님이. 자,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하고 B에 대하여 바로 얘네들을 쭉 이렇게 나타냈을 때 대소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 지금 내분점이라든가 외분점이 이렇게 식으로 지금 변형된 거예요. 지금 x1의 좌표가 2분의 3b-a인데 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자, 수직선 위에 A점의 좌표 A, 그다음에 B점의 좌표 B라고 했을 때 x1은요 지금 3 곱하기 B 빼기 1 곱하기 A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빼기니까 외분이겠죠. 어떻게? 3 빼기 1, 즉 3 대 1로 외분하는 점인데 분모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2로 표현이 된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AB를 3 대 1로 외분이니까 x1의 좌표는 이렇게 밖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x1의 좌표는 어떤 느낌이야? 얘를 3 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x2의 좌표는요, x2의 좌표는 2b 더하기 3a, 얘도 분모가 지금 2 더하기 3으로 선생님 바꿔서 써볼게. 그 이유는 뭐야?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2 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바로 이쯤이 있을 거야. 이쯤에 x2는. 그쵸? 2 대 3으로. 자, 마찬가지로 얘 유추해 보면은 x3 좌표는 4분의 b 플러스 3a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1이라고 생각하면은 1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1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1 대 3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이게 1 대 3으로. 여기가 x1. 따라서 x1과 x2, x3의 대소관계는 x1이 가장 왼쪽에, x2, 아이고 얘가 x3였죠? 정신 좀 봐. 예. x3가 1 대 3으로 내분이니까 제일 왼쪽에, 그렇죠? A, B에서 x3, x2, x1 이렇게 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건 조금 문제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내분점의 공식을 아예 좌표로 주어지고 대소관계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 B, C가 있다. 이때 각 A의 이등분선이 B, 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D점의 좌표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11번 문제랑 유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11번 문제랑 바로 각 A의 이등분선 A, B, C 이때 A의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했을 때 이때 D점의 좌표는 아까는 A가 문자였죠. 그래서 조금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어차피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 A, B의 길이를 구해보면요. 아까 11번 문제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친구들 풀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진행해볼게. 자, A, B의 길이는요. 4에서 뭐 1에서 빼면은 얘가 25 그리고 얘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의 제곱, 12의 제곱 5의 제곱 바꿔볼게. 그 이유 뭐야? 익숙하죠? 예, 1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C의 길이는요. AC의 길이는 4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5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다? 바로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 B가 BD 대 DC의 길이 같으니까 13대 5로 내분한 점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제 여기가 더 길게 나와야죠. 실제로 그림은. 따라서 D점의 좌표는 내분점 13 더하기 5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지금 5,2니까 13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7이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내분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내분점의 Y좌표는요 13 곱하기 Y좌표 5 곱하기 B점의 Y좌표 얘를 계산해 주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벌써 똑같은 문제 두 번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4번 좌표평면에서 만들 수 있는 도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평면좌표를 1번 보기 1번 평면좌표를 도입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맞죠?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잖아. 그쵸? A점과 B점 좌표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좌표평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직선을 이루고 있다. 얘도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었어요. 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공식에 하면 얘가 어떤 직선을 이룬다라는 거. 3번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어이쿠 곡선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직선이죠. 3번 내용은 뭡니까?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야? 야,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알겠다. 야, 최단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인데 어떻게 곡선이 되지? 이 말이 돼? 직선이 돼, 직선. 3번. 응? 3번. 직선이 아니라, 이거, 선생님들 얘기 잘못했다. 미안하다. 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 선분이다. 그렇죠? 선분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무게중심을 작도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5번. 두 점을 셈되는 내분점을 계산할 수 있다. 맞죠? 작도 없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공식 이용했었으니까, 그렇죠? 작도 없이 계산할 수 있고요. 다시 정정 얘기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과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A, B, C를. 자, 무게중심 나왔어. 무게중심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선생님 단정짓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의 공식을 이용한 문제는 반드시 100%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공식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은 공짜야. 공짜. 자, 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무게중심 좌표 뭐가 됩니까? 3분의 다 더하는 거죠. 3분의 다 더하기. X좌표 다 더하면 2, 5, 마이너스 Y좌표 3분의 4, 2, 3 얘가 무게중심 좌표죠. 계산해주면 2,
3이 되겠네요. 그리고 A점의 좌표는요 2,4죠? 그래서 무게중심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정식. 예, 우리 직사의 방정식에서 공식을 배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 알고 있냐 얘를 물어보는 거고, 예, 공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사의 공식, 뭐 얘를 지난다 라고 했을 때 y-4,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 지금 x좌표 같을 때죠. x좌표 같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다른 걸 쓴다. 이 공식이 아니라, 그쵸? 바로 그냥 x는 2 뭐 이런 형태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잖아. 네, 두 점의 x좌표 같을 때 뭐 a점의 좌표가 뭐 2,49,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2,3일 때 2,3이면은 밑에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두 점을 지난 직선은 그냥 x는 2가 된다라는 거죠. 글씨 좀 이상하네. 무게중심. 그렇지.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또 나왔네. 어떻게 된다? 예, 세 점을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 좌표 된다라는 거. 예, 무게중심 공식만 기억을 꼭 하나 해도 한 문제는 맞추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각각 G와 G''라고 하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계속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무게중심 구하고 아까는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든가, 방금 이전 문제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곧바로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 지금 이 문제는 또 뭡니까? 무게중심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무게중심의 결국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준 후 앞에서 배운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풀어준다는 문제예요. 자, 무게중심 G는 3분의 X좌표 다 더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B, Y좌표는요 3분의 4 더하기 A-8, G는요 3분의 자 BCD니까 얘가 되겠죠. 3 더하기 B 더하기 C. Y좌표는 A-8 더하기 3. 이때 각각 무게중심에 뭐가 주어졌어? G는 X좌표 주어졌기 때문에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1이니까 분자도 뭐야?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G''의 좌표가 0,-2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분자가. 그럼 B가 -1이야. 그럼 C는 -2가 되겠네요. 그 얘가 -2니까 A 좌표도 구할 수 있죠. -1은 -6 나와야 되니까 A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A, B, C 다 나왔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A가 -1이면은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5가 되겠네. 그쵸? 따라서 G와 G''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넘어가요. 무게중심 계속 문제 풀고 있는데, 예, 넘어갑니다. 자, 19번. A, B, C를 꼭지한 삼각형의 내부 한 점 3,1에서 넓이가 모두 같을 때, 이 문제 표현 바로 넓이가 같다. 얘도 바로 그 점 P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무게중심을 연결했을 때 넓이가 같다, 이 내용이에요. 삼각형 PAB의 넓이와 PBC의 넓이와 PCA, 얘를 S1, 얘를 S2, 얘를 S3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모두 같은 얘가 바로 이 점 P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마찬가지로 예, 무게중심 공식 이용해서 풀어준 문제가 되겠고.
20번. 세 점 ABC와 임의점 PX, Y에 대하여. 자, 얘는 표현이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선생님이 별표 쳐주고,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얘 결국 얘도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바로 요 녀석.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 점은 바로 뭐가 된다? 점 P는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야. 무게중심. 물론 얘는 우리가 증명도 가능하지만 증명한 내용은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다루지도 않고 뿐더러 최소되는 건 무게중심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P점의 좌표는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5 3분의 y좌표 0 더하기 8 더하기 10. 따라서 P점의 좌표는 3,6. 따라서 그 점 P가 3,6가 두 개 더해주면은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선생님 방금 얘 값이 왜 최소가 된 게 무게중심인지 궁금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보너스로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문제가 굉장히 서술형이 어렵게 나오고요, 증명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책임져줘야죠 선생님이. 자,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 C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했을 때, 자, 선분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PB의 길이 제곱 더하기 PC의 길이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제일 작게 나오는 거는 점 P가 밖에 안 있겠지. 왜?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되니까. 분명히 내부에 있을 거고, 그 점의 좌표를 XY라고 볼게요. 그러면 PA 길이 제곱 X-X1의 제곱, 그 다음에 Y-Y1의 제곱도 있는데, 일단 X좌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X2의 제곱, X-X3의 제곱. 자, Y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테야. 도출에는 같기 때문에 X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X제곱이 3개 있으니까 3X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에 X1, X2, X3, 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 바꾸지. 왜 바꾸는 거야? 바로 실수 좌표이기 때문에 제곱이 최소되는 거는 항상 제곱이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 바꿔주면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1, X2, X3,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또 바꿀 거란 말이야. 완전 제곱식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줘요? 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쵸? 2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이니까 2로 나눠준 제곱이면은 x 빼기 3분의 x1, x2, x3 이런 식의 식이 전개되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3x제곱 3분의 2가 나오겠죠. 얘랑 곱한다에 2배 하니까, 그쵸? 따라서 이 최소가 되는 x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바로 3분의 x1, x2, x3 즉 무게중심 x좌표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y도 우리가 정리해주면은 바로 이 길이의 최소가 되는 y좌표도 무게중심의 좌표 3분의 y1, y2, y3가 된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제 보너스까지 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